저는 올해 36살이고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작년에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문득 지난 일들이 떠올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우리 결혼식에는 왜 시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참석할 수 없었던 이유겠죠. 이게 드라마 같은 복수극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좀 특이했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도 특이했다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다들 어린 시절 첫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있던 기억이라든가 아빠 어깨에 올라탔던 기억이라든가. 근데 저는요. 제 첫 기억이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있던 장면이에요. 할머니가 채소 다듬는 걸 보면서 혼자 종이에 낙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아빠를 잃고 나서 정신이 온전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 손에 맡겨졌고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있는 게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근데 또 할머니라고 다 냉정한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비록 가난했지만 정말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도 제 밥은 꼬박꼬박 챙겨주셨어요. 너는 공부 잘해야 해. 가난해도 공부하면 뭐든 될 수 있어. 그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보면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당신은 배움이 없어서 평생 고생했으니 손녀만큼은 다르게 살았으면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공부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학교 끝나면 시장 구석에서 숙제하고 할머니 일 거들고 밤에 집 가서 또 공부하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할 때도 저는 도서관에 있었어요. 장학금 받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실제로 중학교 때부터 쭉 장학금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은지 정말 대견하다.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주고받던 대화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게 저라는 사람을 지탱해준 힘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시장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졸중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오랜 과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너무 자책이 됐어요. 할머니가 저 때문에 무리하셨구나. 제가 공부만 하지 말고 일을 더 도와드릴 걸. 그런 생각에 눈물이 막 쏟아졌죠. 다행히 할머니는 회복하셨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으셨어요. 한쪽 팔을 잘 못 쓰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벌고 그렇게 버텼어요. 화학과를 선택한 건 취업이 잘 된다는 말을 들어서였어요. 실용적인 걸 배워야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대학 4년 내내 공부와 아르바이트만 했어요. 연애도 안 하고 놀지도 않고 그냥 미친 듯이 달렸죠. 동기들이 저보고 공부벌레라고 놀렸지만 상관없었어요. 은지야, 좀 쉬면서 해. 그러다 큰일 난다. 내내 알았어요. 사실 저는 쉴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목표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는지 저는 성적 우수자로 졸업했고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 입사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은지가 대기업 다니게 됐네. 할머니, 이제 편하게 쉬세요. 제가 이제 다 책임질게요. 그때부터 저는 회사 일에 미친 사람처럼 몰두했어요. 신입인데도 프로젝트마다 앞장서서 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몇 년 안 돼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박은지 대리일 진짜 잘해.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입사 3년 차 되던 해에 제가 메인으로 개발한 제품이 대박이 났어요.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저자극 라인이었는데 출시하자마자 품절 대란이 났거든요. 그 덕분에 26살에 과장으로 특진했어요. 회사에서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업계에서도 제 이름이 조금씩 알려졌죠. 박은지 과장 대단하더라. 젊은데 실력이 장난 아니야.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성공이 낯설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인정받으니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있었습니다. 화장품 산업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정장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는데 미소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발표 정말 훌륭했습니다. 혹시 명함 한 장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 아들이더라고요. 재벌 2세라는 거죠. 저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떴어요. 근데 그 사람이 며칠 뒤에 연락을 해온 거예요. 저번 세미나 때 뵀던 강민준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언제가 괜찮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그렇게 만남이 이어졌는데 이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업계 선후배로 친하게 지내자는 건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점점 데이트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민준 씨, 저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에요.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저도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어요. 민준 씨랑은 세상이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은지 씨 자체가 좋은데 집안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열등감으로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민준 씨는 항상 저를 존중해줬고 제 일도 응원해줬어요. 회사 일로 힘들 때면 늘 옆에서 위로해줬죠. 1년 정도 만났을 때 민준 씨가 말했어요. 은지야,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재벌가 부모님이라면 저 같은 며느리감을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민준 씨 부모님이 절 좋아하실까요? 걱정 마. 우리 아버지는 개방적이신 분이고 어머니도 편견 없으신 분이야. 그래도 저는 떨렸어요. 평생 이런 집안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첫 만남 날 저는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옷을 샀어요. 할머니한테 드릴 용돈까지 아껴서 산 거였죠.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저택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이런 집이 진짜 있구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집인데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님이 우리를 안내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까 우아한 여성분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민준 씨 어머니셨죠. 어서 오세요. 우리 민준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분이시군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미소도 따뜻해 보였고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은지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호호, 영광이라니요. 편하게 앉으세요.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같이 먹어요.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은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회사 생활은 어때요? 일은 재미있고요?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입이 얼어붙었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어머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네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눈빛이 차가워진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잠깐 침묵이 흘렀는데 그 침묵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저는 빨리 자리를 뜨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대단하네요. 혼자 힘으로 대기업까지 들어갔으니. 네,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오는데 민준 씨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좀 놀라신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놀라실 수도 있지.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걱정 마. 근데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은지 씨 혹시 시간 되면 우리 둘이 한번 만나요. 네, 어머님. 언제가 괜찮으세요? 내일 오후 어때요?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는데 어머님이 봉투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수표예요. 우리 아들 좀 놓아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알아요. 그래도 당신이랑 우리 아들은 안 어울려요. 신분이 너무 다르잖아요. 신분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신분 타령이세요? 어머님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재벌가 며느리가 되면 감당해야 할 게 많아요. 당신은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사교 모임도 있고 각종 행사도 있고 당신 같은 배경으로는 힘들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민준 씨와 헤어질 생각 없어요. 제가 부족하면 배우면 되잖아요. 어머님은 냉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후회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날부터 제 인생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은지 과장이 재벌 이색 꼬셔서 돈 뜯어낸대. 완전 사기꾼이래. 이런 식의 악성 루머가 퍼진 거예요. 심지어 임원한테도 압력이 들어왔어요. 박 과장 좀 조용히 시켜요. 위에서 불편해 하시네. 저는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민준 씨는 어머니와 싸우면서까지 저를 지켜주려 했고요. 은지야, 조금만 참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어머니 설득할게. 근데 어머님은 완강하셨어요. 오히려 더 심한 방법으로 나오셨죠. 제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모자라 협력업체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박 과장님.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서요.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어머님 짓이라는 걸.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참고 버틸 수밖에 없었죠. 민준 씨한테 털어놨더니 그 사람도 충격받더라고요. 어머니가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은지야,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할게. 아니야. 괜찮아. 우리 사랑으로 이겨내자. 그렇게 버티던 중에 민준 씨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은지야, 우리 결혼하자.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너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진심이야? 당연하지.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시아버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아버님은 어머님과 달리 저를 좋게 봐주셨거든요. 은지 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네, 아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혼식은 조촐하게 치렀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평생 함께야. 근데 진짜 문제는 약혼식 이후였어요. 어머님의 방해가 더 심해진 거예요. 제가 개발하던 신제품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됐어요. 임원진 회의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팀원들이 하나둘씩 다른 부서로 발령났어요. 박 과장님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프로젝트도 팀원도 없이 말이죠. 회사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동료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완전히 왕따가 된 기분이었어요. 민준 씨한테 말했더니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따졌대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은지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 애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잖아. 배경도 없고 집안도 변변찮은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은지를 사랑해요. 사랑이 밥 먹여주니? 현실을 봐라. 그런 식으로 싸우셨대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도 괴롭힘 당하고 시어머니는 계속 방해하고 어느 날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민준 씨한테 말했어요. 민준 씨, 우리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까? 당신 때문에 가족이랑 사이가 나빠지잖아. 미안해. 뭔 소리야? 절대 안 헤어져. 내가 지킬게. 걱정 마. 그 사람은 정말 저를 지키려고 애썼어요. 어머니와 계속 싸우면서까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힘이 났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할머니 좀 안 좋아. 병원에 와봐.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할머니가 다시 쓰러지신 거예요. 이번엔 심장이 문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제 통장을 다 털었지만 부족했어요. 민준 씨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회사 임원 중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박 과장,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부장님. 자네 요즘 힘들지? 네, 좀 그렇습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 건데 잘 들어봐. 자네가 강민준 씨와 결혼 포기하면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를 줄게. 할머니 수술비 정도는 충분할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부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위에서 시킨 일이야. 자네도 알다시피 강 회장님 집안과 우리 회사는 관계가 있거든. 그쪽 부인이 자네를 못마땅해 하시니까 이렇게라도 해결하라는 거지. 저는 화가 났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못하겠습니다. 생각 잘해봐. 할머니 수술비도 필요하잖아.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민준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고민하다가 결국 민준 씨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요. 민준 씨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수술비가 필요한데 제가 돈이 부족해서. 뭐? 왜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당장 준비할게. 미안해. 당신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무슨 폐야? 내 일이기도 해. 그 사람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수술비를 전액 내줬어요. 할머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다행이었죠. 민준 씨한테 너무 고마웠고요. 병실에서 할머니를 지키고 있는데 민준 씨가 말했어요. 은지야, 우리 빨리 결혼하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잖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요. 빨리 결혼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예식장 예약이 갑자기 취소됐다가 다시 잡히고, 웨딩드레스 맞춘 곳에서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뭔가 계속 방해받는 느낌이었어요. 민준 씨가 알아보니까 역시나 어머님 짓이었대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결혼식도 방해하시게요? 너 정신 차려. 그 여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 망가져.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해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또 싸우셨대요.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민준 씨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은지야, 조금만 참아. 결혼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도 결국엔 받아들이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시간이 약이야.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저는 설레면서도 불안했어요. 어머님이 또 무슨 일을 벌이실까 걱정됐거든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어요. 준비하느라 정신없는데 민준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큰일 났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뭐라고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민준 씨를 만났는데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어머니 상태가 어때? 의사 선생님이 심근경색이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는데 안정이 필요하대.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괴롭히셨지만 그래도 아프시다니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민준 씨 결혼식은 어떡해요? 미안해, 은지야. 오늘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상태를 봐야 돼. 네, 그래야죠. 당연히 어머님이 먼저예요. 저는 하객들한테 연락을 돌렸어요. 결혼식이 갑자기 취소됐다고요. 다들 놀라워했지만 이해해줬어요. 그렇게 결혼식은 무산됐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이 회복하셨어요. 민준 씨가 저를 병실로 데려갔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은지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심했어.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희 둘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방해할 게 아니었어. 저는 놀랐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민준 씨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요. 어머니 진심이세요? 그럼 엄마가 인정할게. 너희 결혼해. 저는 감동받았어요. 어머님이 드디어 마음을 여신 거예요.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어요. 맞지? 내가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결국엔 받아들이실 거라고. 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어머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예식장도 같이 보러 다니고 드레스도 같이 고르고 정말 꿈 같았어요. 제가 시어머니랑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다니 행복했습니다. 근데 결혼식 한 달 전쯤이었어요. 회사에서 이상한 연락이 왔어요. 박 과장님, 긴급 회의 있으니까 당장 오세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급한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 갔더니 임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박 과장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됐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있을 거예요. 박 과장도 대상자에 포함됐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구조조정이요? 제가요? 네, 미안해요.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는데 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건지. 집에 돌아와서 민준 씨한테 말했더니 그 사람도 놀라더라고요. 뭐, 구조조정이라고? 그게 말이 돼?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회사가 인수됐다는데. 이상한데. 내가 알아볼게.
민준 씨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은지야 회사 인수한 곳이 우리 어머니 회사래. 뭐라고요? 어머님이요? 응. 어머니가 자기 회사를 통해서 내 회사를 인수한 거야. 그리고 너를 내보내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받아들이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고 계셨던 거예요. 민준 씨가 어머니한테 따졌대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은지를 받아들이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받아들이는 건 맞아. 단 내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로서 재벌가 며느리는 일을 하면 안 돼. 집안일이나 신경 쓰면 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은지는 일하는 걸 좋아해요. 재벌가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체면이 안 서. 그냥 집에 있으면 돼. 돈은 내가 벌잖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시다니. 민준 씨한테 말했어요. 민준 씨 저희 못하면 죽어요. 일이 제 인생이에요. 알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근데 어머님은 완강하셨어요. 결혼하려면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민준 씨를 사랑하지만 일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어머님과 정면으로 맞서기로요. 어머님, 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뭔데요? 저는 일을 그만둘 수 없어요. 일이 제 정체성이거든요. 그걸 포기하라는 건 저를 포기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민준이랑 결혼 못해요. 선택해요. 저는 답답했어요.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지, 왜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건지. 그때 민준 씨가 나섰어요. 어머니, 저는 은지를 선택할 거예요. 어머니가 받아들이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우리 결혼할 거예요.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할 거예요.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내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해? 민준 씨는 단호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은지 없이 못 살아요. 그렇게 우리는 어머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강행했어요. 어머님은 결혼식에 오시지 않았어요. 시아버님만 오셔서 축복해 주셨죠. 은지 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어머니는 내가 설득할 테니까 걱정 마요.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행복했어요. 민준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 저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어요. 어머님 회사에서 쫓겨난 뒤였지만 제 실력을 알아보는 곳이 있었거든요. 작은 벤처 회사였는데 저를 임원으로 영입했어요. 민준 씨도 응원해줬고요. 은지야, 잘 될 거야. 너라면 어디 가든 성공할 수 있어. 그 말이 힘이 됐어요. 새 회사에서 저는 전력을 다했어요. 신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을 짜고 몇 개월 만에 제품이 대박이 났어요.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저도 지분을 받았어요. 1년 만에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됐고 저는 억대 연봉자가 됐어요. 할머니한테 자랑했더니 할머니가 울면서 기뻐하셨어요. 우리 은지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 자랑이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민준 씨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아내 최고야. 이제 나보다 더 잘 나가는데? 하하, 당신도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준 씨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은지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그렇게 심각하게. 어머니가 나한테 이혼하라고 하셨어. 뭐라고요? 응. 너랑 이혼하면 회사 경영권 일부를 주시겠대. 저는 화가 났어요.
아직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지. 어머니가 너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대. 특히 내가 성공한 게 싫으신 거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성공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세대는 그래. 며느리가 너무 잘나면 안 된대. 집안 체면이 깎인대. 말도 안 돼요. 알아.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은지 씨 과거를 다 파헤쳐서 소문 낼 거래.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과거라니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없어. 하지만 어머니는 만들어낼 거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저는 두려웠어요.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까? 민준 씨 우리 어떡하죠? 걱정 마. 내가 지킬게. 어머니한테 절대 안 진다. 그 사람은 정말 저를 지키려고 애썼어요. 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집 나갈게요. 유산도 필요 없어요. 은지랑 살 거예요. 시아버님이 말리셨대요. 민준아, 그렇게까지 하지 마.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저는 은지 선택할 거예요. 그렇게 민준 씨는 집을 나왔어요. 우리 둘이서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돈은 좀 빠듯했지만 행복했어요. 은지야, 미안해.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지 못해서.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제일 좋아요. 우리 둘이 함께니까.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임신을 했어요. 민준 씨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내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세상에, 우리 아빠 된다. 그 사람은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고요. 할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도 우셨어요. 우리 은지 엄마 된다니. 할머니 너무 기쁘다. 네, 할머니. 곧 증손주 안겨드릴게요. 임신 소식을 듣고 시아버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민준아, 정말 축하한다. 어머니한테도 알려드려야겠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손주잖아.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시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말씀하셨대요. 근데 어머님 반응이 의외였어요.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민준아, 엄마가 은지 씨 좀 만나고 싶대. 손주 이야기도 들어야 할 것 같고. 저는 망설여졌어요. 어머님을 만나는 게 좋을까? 민준 씨가 말했어요. 은지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자. 어머니도 손주 앞에서는 달라지실지 몰라. 정말 그럴까요? 응. 아기가 다리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어머님이 선물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이거 태교에 좋다고 해서 받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은지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손주를 위해서라도 우리 잘 지내요.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화해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민준 씨도 기뻐했고요. 맞지? 어머니도 변하실 수 있어. 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 이후로 어머님은 자주 연락하셨어요. 태교 음악도 보내주시고, 임산부 영양제도 챙겨주시고, 정말 신경 써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민준 씨는 너무 행복해 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 다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다. 네, 정말 좋아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고, 저는 출산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도 도와주셨고요. 근데 출산 일주일 전이었어요.
어머님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은지 씨 우리 집에서 출산하는 게 어때요? 최고 의료진을 준비해뒀어요. 아, 어머님 괜찮아요. 병원 예약해뒀어요. 병원보다 집이 편할 거예요. 민준이도 찬성했고요. 저는 민준 씨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도 찬성한 거예요? 응.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셨대. 우리한테 잘해주려고 하시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할까요? 그래. 어머니 집에서 낳자. 그렇게 저는 어머님 집으로 갔어요. 정말 모든 게 준비돼 있었어요. 의료 장비도 있고 간호사도 대기하고 있고 어머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게 느껴졌어요. 은지 씨 편하게 있어요. 아기 낳을 때까지 우리가 다 돌봐줄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며칠을 보내는데 진통이 시작됐어요. 민준 씨가 손을 꼭 잡아줬고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출산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민준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은지야 고생했어.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네, 정말 예뻐요. 우리 아기. 어머님도 손주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우리 손주 정말 이쁘네. 저는 행복했어요.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출산 후 며칠이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아기를 제게서 떼어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지 씨는 쉬어요. 아기는 우리가 돌볼게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산후조리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해요. 우리한테 맡기고 푹 쉬어요. 그렇게 아기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를 위한 배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기를 보려고 하면 자고 있다고 안 된다고 하시고 수유 시간에도 분유를 먹인다고 하시고 민준 씨한테 말했더니 그 사람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어머니 은지도 아기 봐야죠. 왜 자꾸 떼어놓으세요? 산후조리 중이잖아. 나중에 봐도 돼. 아니에요. 지금 봐야죠. 저는 참다 못해 아기 방으로 갔어요. 근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어머님, 왜 문을 잠그셨어요? 아기 자고 있어요. 조용히 해요. 저는 불안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민준 씨한테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은지야,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산후조리 끝나고. 싫어요.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님이 이상해요. 아기를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냥 배려하시는 거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저는 화가 났어요. 당신은 항상 어머님 편이네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나 혼자 갈게요. 그렇게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들어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은지 씨 어디 가려고 그래요? 집에 가려고요. 아직 산후조리 끝나지도 않았는데 괜찮아요. 집에서 할게요. 아기는 어떡하고요? 당연히 데려가죠. 제 아기인데요. 어머님이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기는 여기 두고 가요. 뭐라고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기는 우리 집안 아기예요. 제대로 키워야죠.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어머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건지. 민준 씨를 불렀어요. 민준 씨, 어머님이 아기를 안 주신대요. 민준 씨가 달려왔고 어머님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아, 너는 모르는 게 좋겠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이세요? 아기는 은지가 키워야죠. 은지 씨는 부적격해요. 제대로 된 집안 출신도 아니고 우리가 키우는 게 맞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잘해준 것도 다 아기를 빼앗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소리쳤어요. 절대 안 돼요. 제 아기 돌려주세요. 민준 씨도 어머님한테 대들었어요.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당장 아기 내놓으세요. 어머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양육권 소송 준비했어요. 은지 씨 정신병력 있다고 증명할 거예요. 뭐라고요? 거짓말이잖아요. 법정에서 밝혀지겠죠. 저는 절망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하셨다니. 근데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민준 씨한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과거 조사해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변호사 선임하자. 그렇게 우리는 전쟁을 시작했어요. 저는 절망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하셨다니. 근데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민준 씨한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과거 조사해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변호사 선임하자. 그렇게 우리는 전쟁을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흥신소에도 의뢰했어요. 어머님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쳐 달라고요. 민준 씨는 아버님한테 도움을 청했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상해요. 손주를 빼앗으려고 하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정말이에요. 은지한테 정신병력이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시면서요. 시아버님이 놀라서 어머님한테 따지셨대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손주를 빼앗겠다니. 우리 집안 아기를 제대로 키워야죠. 은지 씨한테 맡길 수 없어요. 시아버님이 화를 내셨대요. 당신 정신이 온전하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당신이 뭔데 남의 아기를 빼앗겠다는 거요? 어머님은 완강하셨어요.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시아버님이 민준 씨한테 말씀하셨대요. 민준아,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가 이건 너무 심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시아버님도 우리 편이 되어주셨어요. 한편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대표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한번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급하게 만났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어머님이 과거에 다른 집안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집안에서도요? 네. 20년 전에 어떤 재벌 집안에 시집을 가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 집안에서 반대해서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 집 아들이랑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결혼까지 갔는데 나중에 거짓 임신인 게 들통났대요. 그래서 이혼당했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시아버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어머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시댁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본인 명의로 숨겨놨대요. 금액이 얼마인데요? 약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억이요? 네. 여러 계좌로 분산해서 숨겨뒀어요. 심지어 해외 계좌도 있고요. 저는 이 자료를 들고 민준 씨한테 갔어요. 민준 씨한테 보여주니까 그 사람도 충격받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런 짓을 하셨다니. 우리는 시아버님한테도 보여드렸어요. 시아버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이게 정말이냐? 네, 아버지. 다 증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회사 돈을 빼돌리셨어요. 시아버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미처 몰랐구나.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그날 시아버님이 어머님을 부르셨어요. 저희도 함께 자리했고요. 여보, 이게 뭐요? 당신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게 사실이요?
어머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증거가 다 있소. 해명해 보시오. 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 지금부터 집에서 나가시오. 이혼 소송 들어갈 거요. 그리고 횡령건은 고소하겠소. 어머님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요? 내가 이 집안 키운 거 몰라요? 당신이 키웠다고요? 회사 돈 빼먹으면서요? 그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아버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제야 당신 본 모습을 보는군요. 그렇게 어머님은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우리는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민준 씨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우리 딸. 할머니 때문에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저도 아기를 안아봤어요. 너무 예쁘고 소중한 우리 딸.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 이후 법정 싸움이 시작됐어요. 어머님 쪽에서 양육권 소송을 걸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어머님의 과거 자료가 다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법정에서 하나하나 제시했어요. 피고는 과거에도 거짓 임신으로 결혼을 시도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 재산을 횡령한 범죄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양육권을 줄 수 없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양육권은 친모에게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겼어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민준 씨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잘했어, 은지야. 우리 딸 지켜냈어. 어머님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징역 3년을 선고받으셨죠. 시아버님은 어머님과 이혼하셨고요. 이혼 재산 분할 때 어머님이 숨겨놨던 돈은 다 회사로 돌아갔어요. 어머님은 빈손으로 감옥에 가신 거죠. 시아버님이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은지 씨, 민준아. 내가 제대로 못 봐서 이런 일이 생겼어.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시아버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그리고 우리 손주 앞으로 잘 키워다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렇게 모든 소동이 끝났어요. 저희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고요.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돌이 지났는데 정말 건강하고 예쁘게 컸어요. 민준 씨는 최고의 아빠가 됐고요. 밤에 아기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타주고 정말 열심히 해요. 저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잘 되고 있고 아기도 잘 키우고 있죠.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은지 정말 장하다. 일도 잘하고 아기도 예쁘게 키우고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 잘 키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너는 정말 강한 아이야. 힘든 일도 다 이겨냈잖아. 네, 할머니. 앞으로도 잘 살게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어머님 말대로 일을 그만뒀다면 어땠을까? 아마 제 정체성을 잃고 불행했을 거예요. 일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포기하라고 하는 건 저를 포기하라는 거랑 같았어요. 다행히 민준 씨가 이해해줬고 함께 싸워줬어요. 그래서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죠. 며칠 전에는 시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손주 보러 오신 건데 선물을 잔뜩 사오셨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사온 거야. 우리 손주 예쁘게 입어라.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지. 시아버님이 아기를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쁜 손주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은지 씨가 잘 키워줘서 고맙구나.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시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머님과는 완전히 다르시죠. 저희를 존중해 주시고 아껴 주세요. 민준 씨도 아버님을 정말 좋아해요.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어요. 아니다. 너희가 잘한 거지. 내가 뭘 했다고. 그래도 아버지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네, 아버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우리 회사 제품이 해외에서도 대박이 난 거예요. 수출 계약이 여러 나라에서 들어왔고요. 회사 가치가 급상승했어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다 직원들 덕분이에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거든요. 집에 와서 민준 씨한테 말했더니 그 사람이 너무 기뻐했어요. 정말? 해외 수출까지? 우리 아내 대단한데? 이제 나보다 훨씬 더 성공한 거 아니야? 아직 멀었어요. 당신도 잘하고 있잖아요. 민준 씨도 병원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실력 있는 의사로 소문났거든요. 우리 둘 다 열심히 살고 있죠. 그날 밤 우리는 아기 재우고 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지야, 우리 정말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다 이겨냈잖아.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일도 그렇고. 근데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앞만 보고 가자. 네, 그래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랑해, 은지야.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그렇게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어요. 가끔 어머님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감옥에 계시면서 어떻게 지내시나? 후회하고 계실까? 근데 저는 어머님을 용서할 생각은 없어요. 그분이 저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 아기를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그건 엄마로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민준 씨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머니 출소하셔도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저희 인생에서 없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시아버님은 가끔 어머님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도 한때 부부였으니까요. 근데 후회는 안 하신대요. 이혼 잘했다고 하세요. 민준이 아버지가 이제야 자유로워진 것 같다더라. 그동안 당신 어머니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버지도 피해자셨던 거예요. 저희는 시아버님을 잘 모시고 있어요. 자주 찾아뵙고 손주도 자주 보여드리고요. 시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아기는 이제 2돌을 앞두고 있고요. 말도 제법 하고 걷기도 잘해요. 엄마. 응, 우리 딸. 엄마 왔어. 아빠. 아빠도 있지. 우리 딸 이쁘게 컸네. 민준 씨가 아기를 안아올리며 웃어요. 저도 행복하게 웃고요. 정말 완벽한 가족이에요. 회사도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2배나 늘었거든요. 직원들도 많이 늘었고 사무실도 확장했어요. 제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이에요. 할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우셨어요. 우리 은지 정말 대단해. 할머니가 너 키우길 잘했구나.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효도할게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일도 그만하시고요. 그래, 고맙다, 은지야. 저는 할머니께 집을 사드렸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요. 시장 근처에 있어서 할머니가 좋아하세요. 그리고 용돈도 매달 드리고요. 할머니가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죠. 민준 씨도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모셔요. 할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고맙다, 민준아.
우리 은지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렇게 우리는 할머니도 잘 모시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민준 씨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또 했어요. 은지야, 우리 결혼식 다시 하자. 뭐? 첫 결혼식 때 어머니 때문에 제대로 못했잖아. 이번엔 우리 마음대로 하자.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런 생각까지 해줬다니. 정말 좋아요. 다시 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할머니랑 시아버님 그리고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죠. 작지만 따뜻한 파티였어요. 민준 씨가 제 앞에서 말했어요. 은지야,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평생 함께하고 싶어. 사랑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고마워요. 우리는 키스를 했고 주변에서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도 우시고 시아버님도 기뻐하시고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기를 재우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별이 정말 많이 떠 있더라고요. 민준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아줬어요. 뭘 보고 있어? 별이요. 정말 많네요. 그러게. 오늘 특별히 많은 것 같아. 민준 씨,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네, 꼭 그렇게 해요.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가난하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힘들었던 날들. 어머님한테 괴롭힘 당했던 시간들. 모두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딸. 성공한 사업과 건강한 할머니. 이 모든 게 제 인생의 보물이에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괴롭혀도 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고 결국 이겨냈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힘이 될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께도, 민준 씨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게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내년에 출소하신대요. 하지만 저희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이미 저희 인생에서 끝난 사람이에요. 용서는 하지 않지만 원망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저는 제 길을 가고 어머님은 어머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서로에게요. 저는 앞으로도 제 가족과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할머니 효도도 하고 시아버님도 잘 모시고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거든요. 화려하거나 대단한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사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요. 자신만의 행복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사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